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6 입학전형 시행계획 대학교는 광운대학교입니다. 내년에 광운대학교 주요 사항 및 변경점은 한 4가지 정도. 우선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 있고, 수시에서 종합전형 이 1단계 배수하고 면접 비율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도 논술의 비율하고 교과 비율 변경되고, 정시는 모집군이 변경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율전공 확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왔다라는 게 가장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기존에는 자연계열, 인문계열로만 구성했는데 이제는 자율전공 확보라고 하는 걸 별도로 또 모집단이 집어넣었다. 일단 지역균형 전형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은 올해는 209명 모집을 했고요. 내년에는 10명 줄이는 199명 모집을 합니다. 자격 요건 기준은 올해는 2023년 1월 이후, 내년에는 2024년 1월 이후. 전형 요소는 교과 100이고요. 교과 반영 방식은 전 모집단이 국수, 영사, 과한을 다 반영하고 석차 등급하고 이수 학점까지 적용을 하는 산출 방식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으로 이제 성취도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하고, 교과 반영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해준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수생들, N수생들한테도 이제 유불리해서 좀 따져볼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 거다. 학폭은 내년부터 반영을 하고 1에서 7호까지는 감점, 그리고 8에서 9호는 부적격입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운 참빛 인재 1, 이게 면접형, 광운 참빛 인재 2, 이게 서류형입니다. 우선은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362명 모집을 했는데 내년에 110명을 줄입니다. 그래서 252명으로 인원을 엄청 줄인다. 1단계 서류 3배수고 2단계는 면접 30%인데 요것도 변경이 돼요. 어떻게? 3배수가 아닌 3.5배수로 면접에 볼 수 있는 인원을 좀 늘렸어요. 그리고 면접의 반영 비율이 30%에서 40%로 증가했다. 그 얘기는 이제 면접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광운대도 이제 그런 좀 결로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서류 평가에서는 학업이 25%, 진로가 50%, 인성이 25% 반영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면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발전 가능성 45%, 종합적 사고력 30%, 인성 25%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러니까 내년에 이 서류평가, 면접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좋든 나쁘든 서류에 대한 배수 인원이 늘었고 면접이 훨씬 더 강화됐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미세하게나마 지금 보고 계시는 평가 요소나 아니면 반영 비율이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선은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학폭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평가 및 2단계 면접평가 때 이제 정성평가로 반영을 한다. 서류형입니다. 서류형은 올해는 179명이었는데 내년에 인원이 늘어납니다. 219명으로 면접형에서 대폭 줄인 인원의 일부를 서류형으로 좀 조정한 것 같아요. 전형 요소는 서류 100%고 서류평가 요소는 학업이 35%, 진로가 45%, 인성이 20%입니다. 아마 요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좀 변화하는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평가 요소에 좀 변경점이 없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뭐 인원이 좀 늘어난 거 이외에는 실제로 뭐 크게 조정할 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면접형은 아무래도 조금의 변경사항이 있겠지만 서류형은 뭐 그대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내년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학폭은 내년부터 서류 종합평가 시 정성평가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서류하고 면접의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뭐 지금 내용을 보고 계시지만 학업 역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대학 수준의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집 단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는지를 보겠다. 그럼 이제 모집 단위에서 이제 요구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부 내용이죠. 그래서 학업 성취, 학업 발전성에서는 요런 내용을 볼 거고 성실성에서는 요런 부분을 보겠다. 그래서 광운대는 좀 좋은 게 뭐냐면 학교 생활기록부 항목도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업 역량은 주로 요 내용들을 볼 거니까 요 내용들이 잘 돼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진로 역량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은
지원 모집 단위에 관련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준비도, 고교생 수준에서의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을 의미하고 있다.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게 학교 활동을 얼마만큼 했는지 요것도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광운대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든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인터넷에도 워낙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 뭐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뭐 입시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학원 분들, 뭐 학교 선생님 분들, 뭐 교육 전문가 분들이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애매할 때가 있죠. 이분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분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준비하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뭐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 각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는 요렇게 평가를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일종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를 내놓거나, 아니면은 수시 모집 요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게 적어 놓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가장 많이 확인하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업은 교과학습 발달 상학, 교과목 이수 현황까지 포함되어 있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내신이라고 세특이잖아요. 내신, 세특, 행특까지 보겠다. 지금 진로 같은 경우에도 교과학습 발달 상황, 창의적 체험 활동, 행특. 그러면 요 부분들에서 진로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평가 요소들 얼마만큼 매칭되느냐, 그거를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흔적이 어떻게 보면 생기부에 기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에 대한 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고민에 대한 흔적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왜? 답은 대학에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진로 역량을 고등학교에서 다 만들 수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특목이라고는 과학부 학생들도 쉽지 않아요. 고등교육의 끝이라고 하는 대학 교육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진로에 대한 어떤 완성을 해내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항상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얼마만큼 경험했느냐, 얼마만큼 고민했느냐, 그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로 일단은 기본 베이스를 깔아야지만 거기서 나만의 어떤 스토리나 나만의 어떤 그 특장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광운대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서류평가 요소, 요 내용은 굉장히 참고하시면 도움이 충분히 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채워나간다. 이게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해야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인성 영역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어요. 교우관계, 학폭까지 포함해서 공동체 책임감, 성실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의 가능성.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여했냐, 얼마만큼 역할을 담당했느냐, 얼마만큼 그 역할에서 무언가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학생의 개인적 특성. 이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장단점이 경험의 유무나 활동의 양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이 친구의 뭐 쾌활하다, 뭐 성격이 뭐 굉장히 바르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학생에 대한 개인적 특성, 그거는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급에서 활동했던, 교내에서 활동했던 요 내용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판단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다른 학교들이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거의 다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놓고 오히려 학급에서 내가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그 활동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는 게 공동체,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도, 그래서 출결, 교과학습 발달 상학, 창의적 체험활동, 행특 및 종합 의견을 본다. 이렇게 보면은 일단 광운대학교의 종합전형은 우선은 봉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이 그래도 봉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데 비해 광운대는 봉사활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볼만 하겠죠. 물론 종합전형 가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봉사에 대해서도 뭐 명시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어떤 내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봉사가 아예 빵일 순 없잖아요. 일반고 다니는데 봉사가 빵인 학생은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봉사는 기본적인 누적 시간 정도로만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그 의미, 뭐 의도를 부여하진 않는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면접형에서의 면접평가 요소는 발전 가능성은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지적 탐구 노력, 탐구력 같은 거를 이제 주로 많이 본다. 이게 45%. 두 번째는 종합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과 질문의 수용 능력. 그러니까 얼마만큼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그리고 답변의 적절성, 얼마만큼 그 답변이 적절하냐, 논리적이냐. 요 부분이잖아요. 요게 이제 30%. 인성적인 부분은 이제 공동체적 가치관, 이제 가치관을 어느 정도 이제 보여주는 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면접의 태도죠. 요런 것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면접에서는 질문에 맞는 답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그 정확하게 들은 질문에 맞는 답을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거기에 그런 태도적인 부분들이 있죠. 뭐 면접관을 바라볼 때 어떤 그런 제스처, 그리고 뭐 어떤 목소리, 톤, 그리고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얘기할 거냐, 그리고 얼마나 집중시킬 수 있느냐, 요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교수님들이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말 잘하니까 나 이걸로 끝낼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기억에 잘 해놓고 있으셔야 돼요. 논술 전형 올해 기준에서 198명 모집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189명으로 이제 9명 줄어듭니다. 논술 70%에 교과 30이었는데 내년에는 논술의 반영비율이 높아져요. 80%, 교과를 20% 반영합니다.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2문제고요. 인문계열은 통합교과용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은 미적분하고 확통까지 반영이 되고, 인문계열은 일반적인 국어하고 사회탐구 과목 반영이 된다. 교과는 교과 전형과 동일합니다. 이제 학폭 반영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반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시 전형 기준에서는 가나 다군에서 다 모집을 하는데, 올해는 가군에 100명, 나군에 35, 다군에 573명이었어요. 그래서 다군이 이제 메인인데 전체 708명. 근데 내년에는 가군에 많이 몰려있던 인원을 좀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 196, 나군이 102, 다군이 394.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인원을 좀 조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92명, 수능 100%고요. 학폭은 1에서 7호, 감점 처리 8에서 9호는 부적격. 실제로는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이제 그나마 조금 바뀐다라고 한다? 뭐 모집단위 변경이 좀 있었잖아요. 자율전공 학부가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학부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자연계열의 자율전공은 자연계열에 맞는 이제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자율전공 인문은 인문계열에 맞게 반영 비율을 조정을 한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가 좀 볼만한 건 바로 뭐냐면, 광운대가 인문계열은 순수 인문계열하고 경영 국제통상을 빼는데, 경영하고 국제통상은 반영 비율이 인문계열 틀립니다. 수학이 30%예요. 자연이 35%, 일반적인 인문이 25%,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똑같다. 모집 단위에서만 구성 요소가 조금 자율전공이 들어와서 좀 더 많아 보이는 것 뿐이 없지, 실제로는 그냥 전체적인 반영 비율이나 아니면 수능에 대한 어떤 내용이 바뀐 건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자연계열 기준에서는 수학과 탐구에서 기하나 미적, 과탐을 보면은 3%씩 가산점을 준다. 사탐도 줬으면 좋겠는데 꼭 사탐을 안 주는 게 항상 아쉽다란 말씀, 제가 문과라서 다시 한번 푸념을 해봅니다. 아쉬워요. 사탐도 일단 인문계열에서는 좀 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사는 가산점 반영하는 방식 동일합니다. 오늘 입시를 보다 광운대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대학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